맨시티가 토트넘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12라운드 맨시티 홈 경기에서 치러진 0대4 패배를 되갚았죠. 이번 경기에서 펩이 선택한 전술과 토트넘의 문제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토트넘은 2명의 센터백을 중심으로 빌드업을 진행했습니다. 포로와 우도기는 보통 인버티드 풀백처럼 중앙으로 좁히기도 하고 높은 위치로 전진하기도 했지만 시티의 압박과 역습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후방 균형을 유지하는 전통적인 풀백처럼 활동했습니다. 벤탄쿠르는 센터백 앞쪽에 위치한 한 명의 피벗이었지만 포스테코글루는 중원을 상당히 유동적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메디슨이 깊게 내려와 피벗을 보조하거나 베리발도 일시적으로 해당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펩은 토트넘이 중원 수적 우위를 통해 경기를 지배하려 한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맨시티는 4-2-4 수비 블록으로 이를 차단하려 했습니다. 다만 홀란드와 마르무시가 압박 1선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더 내려와 토트넘의 피벗인 벤탄쿠르와 메디슨을 마크하는 방식이었죠. 이때 시티의 윙어인 도쿠와 사비뉴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센터백에게 압박을 가해 공을 중앙으로 유도하려 했습니다. 기본 구조상으로는 토트넘이 중원 수적 우위를 점할 확률이 높았지만 이러한 압박 방식을 통해 중원을 최대한 차단하려 했습니다. 토트넘이 중원으로 공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거부하는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이 전략은 성공했고 토트넘의 공격은 중앙을 통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해당 장면을 보시면 중원 차단을 위해 맨시티 전방 4명이 좁게 위치해 있고 홀란드와 마르무시는 각각 벤탄쿠르와 메디슨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이 풀백에서 센터백으로 넘어갈 때 사비뉴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압박을 가하며 반대쪽 도쿠도 마찬가지로 압박을 가해 공을 중원으로 유도하는 프레싱 트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랩으로 만약 전방에서 볼을 탈취할 수 있다면 4명이 곧바로 파이널 서드에 진입할 수가 있겠죠. 이는 시티의 또 다른 무기였습니다. 토트넘은 이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 4-2-4 압박의 구조적인 약점인 측면을 활용하려 했지만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센터백이 윙어를 끌어낼 수 있으면 베리발이 두 번째 피벗 역할을 수행해 공을 포로에게 튕겨낼 수 있었죠. 이는 니코를 상대로 2대1을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베리발은 이 찬스를 활용할 만큼 뛰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메디슨이 사비뉴 뒤에서 공간을 확보하기도 했지만 후사노프의 적절한 커버로 이를 무산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토트넘의 문제점은 명확했습니다. 왼쪽 공격 시 우도기와 메디슨의 동선이 겹치는 문제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이죠. 우도기는 과부하를 위해 중원으로 좁히기도 하고 센터백과 풀백 사이에 위치하기도 하지만 이는 메디슨과의 포지션이 일시적으로 겹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를 보면 공이 오도베르에게 연결됐지만 메디슨과 우도기의 위치가 겹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도기의 해당 위치가 여기였다면 다음 진행 상황에서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더욱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오도베르가 다수를 상대한 상황이 발생했고 이는 토트넘에게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예상하기 쉬운 뒷공간 침투입니다. 해당 장면을 보면 테리 센터백과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이미 손을 들고 나 침투할게 라고 광고하듯이 뒷공간을 향해 뛰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침투는 누군가가 센터백을 끌어당기고 교차 움직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그런 사전 작업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는 전혀 수비 라인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맨시티가 후방에서 볼을 소유할 시 어떤 형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마테우스 누네스는 오른쪽 풀백으로 출전했지만 시티가 공을 잡을 때 그는 해당 영역이 아닌 코바치치를 보조하는 피벗으로 이동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이에 대응하여 높은 위치에서 압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테리 전방을 맡고 양쪽은 오도베르와 존슨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들은 시티 수비 라인을 1대1로 압박했고 후방에 위치한 메디슨과 베리발 또한 코바치치와 누네스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펩은 오히려 이를 역으로 활용했습니다. 에데르송을 적극적으로 빌드업에 참여시켜 후방 4대3을 유지했고 또한 그의 패스 퀄리티로 토트넘의 1차 압박을 지속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이는 홀란드의 첫 번째 골을 성공시킨 기점이었습니다. 에데르송은 테를 최대한 끌어당겨 메디슨과 오도베르 사이 공간을 패스로 관통시켰고 마르무시가 단소를 벗겨내 측면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 홀란드가 도쿠의 어시스트를 받아 선제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시티가 미들서드까지 전진했을 때는 에데르송이 가담할 수 없으므로 그바르디올이 보조하는 3백 형태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3백 간격이 매우 넓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원의 압박 밀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각 선수가 압박에 고립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펩은 이를 위해 코바치치와 누네스가 적절히 센터백 사이로 내려와 이를 최대한 완화시켰습니다. 그바르디올과 디아스, 후사노프의 간격이 굉장히 벌어져 있습니다. 누네스와 코바치치는 센터백 사이로 내려와 상대 압박을 유도했고 터치라인으로 넓게 벌린 후사노프가 몸을 열린 채로 사비뉴의 뒷공간 패스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들은 미드필드 박스를 형성해 토트넘 중원을 상대로 4대3 우위를 지니고 있는 장면입니다. 베리발과 벤탄코르는 니코와 마르무시를 각각 마크하고 있으며 메디슨은 누네스와 코바치치를 상대로 수적 1세에 놓이면서 코바치치는 압박에 자유로워진 상태로 도쿠에게 넓은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전술적 대결 속에서 누네스
누네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그는 이번 시즌 다양한 포지션을 맡았지만 존재감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코바치치의 보조 피벗을 맡으면서 중원 볼 회전에 기여하고 때로는 언더래핑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토트넘은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많이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여러 차례 위협적인 침투를 통해 공격의 활로를 열었습니다. 펩은 압박 구조를 활용해 토트넘의 강점인 중원 공격을 차단했고 포스텍의 압박을 오히려 역이용해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전술적인 조정을 통해 0대4 패배를 되갚아준 경기였습니다.